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1등급으로. 안녕하세요. 강한학원 서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학교는 두루고등학교예요. 2025년 세종시 두루고의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일단 시험 범위는 도형의 방정식에서 집합까지가 나왔습니다. 문제를 봤더니 문제 수는 총 24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중에 14문제가 객관식, 그리고 8문제가 단답형, 그리고 또 2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되면서 모든 유형의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이 두루고의 시험이 크게 까다롭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과연 이번 중간고사는 또 어떤 문제들이 나왔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럼 바로 1번부터 같이 풀어보시죠. 네, 1번 문제는 도형의 이동, 점의 평행이동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점 P 3,-2를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킨 점의 좌표를 물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우리 바로 1 더해주고요, -2에다가 -3 더해주면 되니까 바로 뭐가 나오나요? 4,-5. 1번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네, 다음 2번은 집합 문제가 나왔어요.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 얘네들의 합집합을 구해서 그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합집합부터 좀 계산해 볼까? 뭐 나오는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합하면 되잖아. 원소가 1,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몇 개입니까? 4개가 돼서 원소의 개수는 4개, 즉 4번이었다 라고 선택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계속해서 3번으로 가보죠. 직선 y는 3x 플러스 2와 평행한 직선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선 두 개가 평행하다라는 건 뭘 뜻해요? 얘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뜻하죠. 그래서 이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 역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랑 같아서 3이 되겠다. 그럼 우리는 기울기가 3인 직선 찾으면 되거든요. 딱 봐도 그냥 바로 보이잖아. 여기 있죠. 3.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바로 또 4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점 A 3,4와 이 직선이 얼마큼 떨어져 있니?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냥 공식해서 풀면 되잖아요. 거리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됩니까?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죠, 더해서. 그래서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그래서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얘랑 곱해져서 개수가 절대값 3. 그 다음에 4와 마이너스 2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5가 있네. 그런 다음에 닫아주자, 절대값으로. 이거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요, 루트 5분의 분자가 뭐가 되냐면 얘가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죠? 더하면은 10이 되니까 절대값 그냥 10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루트 5가 나오겠다, 약분해보면. 정답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3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5번으로 가보죠. 또 점 하나가 있어요. 3,6이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지나면서 직선 얘의 수직인 직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이 직선 L에 얘랑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를 구해놓고 그런 다음에 요 점을 지나게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얘의 기울기가 뭐가 될까부터 봐야 될 것 같아. 얘 기울기부터. 얘 기울기 봅시다.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역수 4분의 1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얘는 y는 4분의 1 x.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우리 얘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6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요, 전개를 해보죠. 4분의 1x가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거든. 근데 얘는 4분의 26이잖아. 더해지면 플러스 24지. 더하면 21이 되겠다. 이렇게. 양변 다 4를 곱해버리자. 그런 다음에 넘길게요. 그러면은 x 마이너스 4y 플러스 21이 0이 되더라. 이렇게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몇 번에 있나요? 5번에 있네요. 그래서 정답 5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엔 6번으로 가보죠. 방정식이 있는데요. 얘가 원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이 되려면 당연히 반지름이 어때야 될까요? 있어야 되니까 반지름이 양수여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문제였냐면 얘의 반지름이
양수여야 한다라는 걸로 해서 문제를 풀라는 건데, 좀 더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여러분 반지름이 0보다 크다고 하면 결국에는 반지름의 제곱은 어떻게 돼? 얘도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좀 약간 이제 원의 방정식으로 좀 바꿔놓자. 그래서 반지름이 뭔지, 반지름의 제곱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얘를 변형시켜보면, 먼저 지금 x제곱 앞에 3 개수, 보기 싫어. 다 약분합니다. 3으로. 그랬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y는 아니구나. 그치, 마이너스 a까지 써야지. 근데 3 나눴으니까 3분의 a는 0 이렇게 되더라. 그럼 얘는 나오겠죠. 이제 완전 제곱 형태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y는 y 플러스 2의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얘 상수 넘기잖아요, 우리 보통. 그래서 3분의 a가 되고, 여기에 더해질 건데 얘 제곱수랑 얘 제곱수가 더해지죠, 더해진 게. 그러면 얘는 1과 4니까 5가 더해질 것이다.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얘가 바로 반지름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부등식을 세워주면 되죠. 그래서 얘가 계속 이어가면 3분의 a가, a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럼 얘는 3분의 a가 5보다 크겠죠? 마이너스 5보다. 요렇게. 그러면 양변에 또 3 곱해보자. 그러면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으면서 a는 마이너스 15보다 크다라는 a의 범위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5보다 크면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7번 문제로 가볼게요. 직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0인 애가 있는데, 얘를 x축에 대칭 이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x축 대칭 이동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되지? y 대신에 뭐 넣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y로 y축에 그 y의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그럼 이 직선이 이런 원이 있는데 얘의 넓이를 딱 2등분한대요. 반으로 자른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선이든 이 원이 있을 때 그 원의 넓이를 반으로 쪼개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중심을 지나면 되죠. 이렇게 지나가든 이렇게 지나가든 어쨌든 원의 중심만 지나가면 넓이가 2등분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얘는 무슨 얘기였냐면, 얘를 x축에 대칭 이동한 새로운 직선이 얘의 중심, 즉 a,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대칭 이동부터 해보자.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 0입니다. 근데 얘가 어딜 지난다고? a,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넣어주면 되죠. x랑 y에다가. 그래서 얘는 대입하게 되면 2a, 그 다음 플러스 1이 되겠네. 마이너스 3이 0이 되니까 2a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넘어가서 2가 되고, 따라서 a는 1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겠네요.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8번 문제를 볼게요. 이렇게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집합 A랑 B가 있는데, 얘네들의 교집합, 공통인 거를 찾아봤더니 3하고 4라는 원소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여기 3하고 4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딱 봐도 여기 3이 없으니까 당연히 얘가 뭐겠어? 얘가 3이라는 얘기고, 여기에는 얘가 4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냥 방정식 풀어주면 끝나는 거거든. 봅시다. 자, 그러면은 2a 플러스 1이 얼마예요? 3이라는 얘기. 그럼 바로 나오겠지? a가 얼마다? a는 넘어가니까 1이 되겠다. 2a는 2여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2가 4랍니다. 그러면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b는 6이 되겠죠. 그래서 a랑 b 더하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6 얼마예요? 7.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네, 이어서 9번으로 가보죠. 자, 보통 우리 내분점 문제가 나오면 여기 지금 내분점이 몇 대 몇인지가 나오는데, 얘는 오히려 몇 대 몇인지가 지금 미지수 나와 있어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M대N으로 내분했더니 그 좌표가 얘가 됐대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문제는요, 사실상 M하고 N의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 A 값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얘 안 봐도 됩니다. X 값을. 우리는 여기 뒤에 있는 이 Y 값들로만 해서 이 M 대 N을 찾을 수 있거든요. 왜? 4랑 11을 M 대 N으로 내분한 게 요거니까 11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y값으로만 보자. y값으로만 생각해봐. 그냥 가상의 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4가 하나 있어. a점이 여기가 4예요. 여기 a점이 있습니다. 여기 a점이 있어. 이렇게 4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b점이 있어요. 얼마겠어? 12라고 있죠. 그럼 우리 이 사이를 m대n으로 나눴을 때 거기 m대로 나눴더니 그 점이 여기 이렇게 10이었답니다. p가. 그럼 우린 뭐만 찾으면 되냐면, 야, 여기랑 여기가 몇 대 몇이니? 라는 것만 찾으면 되거든. A, B니까 여기가 M이 되고, 여기가 N이 되겠네. 그럼 얘는 보세요. 지금 사이 길이가, A부터 B까지의 길이가 총 8이거든? 요 길이가 8인데, 요 길이는 얼마가 됐어? 4에서 10이니까, 여긴 6이 됐죠. 그 N은 얼마가 됐습니까? 2가 됐죠. 그래서, M대는 몇 대 몇이에요? 6대 2인 건데 약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3대 1이 되더라. M대에는. 찾았습니다. 그럼 더해볼까요? 3하고 1 더하니까 4가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0번으로 가볼게요. 직선 x-2y-4는 0이라는 얘가 있는데 얘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면 되냐면 y 대신에 y-k를 넣어주면 되거든. 그쵸? y 대신에. 근데 그 직선이 중심이 1,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이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거 그림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거잖아. 어떤 원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얘를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하려면 이렇게 지나갈 거고, 그럼 얘는 이 원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에까지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얘가 뭐보다 작은 거예요? 여기 반지름보다는 작게 되겠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뜻이 바로 뭐다? 얘는 이 문제 전체적으로 d가 r보다 작다라고 해서 부등식을 세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d를 구해야 되니까 이 직선을 구해야 되지, 얘는 뭐야? 얘를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그럼 식을 써볼게요. 쟤는 x-2에다가 y 대신에 y-k를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한 게 0이다 라는 새로운 직선이 됩니다. 그럼 얘는 전개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x-2y 플러스 2k-4가 0인 직선이 되고, 그럼 우리는 얘 원 중심이 어디였어요? 1,3이었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였죠. 그래서 1,3인 점과의 거리가 루트 5다라고 해서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죠. 세워봅시다. 얘는요, 지금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 씌워줘야 되니까 루트 5가 되면서 얘랑 이제 만납니다. 절대값 씌워주고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뒤에 뭐 있습니까? 플러스 2k-4가 있죠. 이렇게. 자, 얘가 지금 반지름이 아까 얼마나 했어? 루트 5라고 했는데 얘보단 어때야 되더라? 작아야 되더라 라고 해서 범위가 나오겠죠. 그럼 계속 써볼게요. 얘는요, 이제 여기 절대값부터 정리해보자. 2k, 얘가 마이너스 9가 되겠네. 커지는구나. 여기서 곱해주면 5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얘 가지고 이제 우리 부등식 써주면 되는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2k 플러스 9가 5보다 작고 마이너스 5보다 크다. 2k는 여기 마이너스 9잖아요. 왜 빼줘야 돼? 더해줘야지. 여기 마이너스 9죠? 그러니까 9를 더해줘야죠. 그러니까 14. 여기는 4가 되더라. 그래서 K의 범위는 최종적으로 7보다 작고 2보다 크다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얘가 2고 7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에서 2를 빼시오가 문제의 답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1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점 A, B가 있어요. 근데 얘네를 이은 선분 A, B가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A, B를 그었는데 걔네를 1대 2로, 그러니까 여기를 1대 2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야 지금. A부터 1대 2. 이렇게 내분을 한 점, 여기를 뭐라고 한다? 얘를 P라고 하겠다. 이렇게.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P가요, 중심이 3,4이면서 반지름이 4인 원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 제곱 플러스 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 이거 최대값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A랑 B를 따로 구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이거 2차 함수 그래프 이용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더 어렵게 풀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 도형 배우고 있잖아. 그래서 얘를 좀 도형으로 접근해 주는 게 좋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요 녀석의 뜻이 뭔지를 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도형적으로. 얘는 A, B, 즉 점 A라는 거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A, B가 있고, 예를 들어 여기에. 그리고 원점이 여기 있었다고 해봐. 0, 0. 그럼 이 사이의 거리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A-0 제곱 더하기 B-0 제곱 더하기 루트 씌우잖아. 즉 이거라고 결국에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 B와 0 원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거든? 얘라고? 근데 얘는 뭐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조금 정리해 놓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는요 점 A와 O 사이, 즉 AO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거를 뜻해요. 이해되나요? 도형으로 접근한 거야. 자, 그럼 우리는 AO의 길이만 최대치로 벌려놓으면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길이만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이제 X축이 있고 여기에 Y축이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Y축이 있어요. 그리고 원점이 여기 있겠죠. 그리고 보니까 3,4면서 반지름이 4인 원이 있는데 걔를 한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한 이쯤에 있다. 3,4 여기가 중심이 있어요. 근데 반지름이 4라는 거는 지금 얘가 여기 어디야? X축에 접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져요. 와우. 그쵸?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원이. 이게 그려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A라는 점을 어디다 찍어서 얘네들을 최대한 그러니까 원점하고 A를 최대한 벌려놓을 거거든. 근데 느낌적으로 A는 엄청 멀리 어딘가 있다는 얘기겠지. 여기 어딘가에. 근데 그 A의 위치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봤더니 지금 A랑 B를 내분한 점이 그 P가 원위에 여기 어딘가 있다라는 건데 B라는 점을 보니까 3,4예요. 즉 이 중심이 얘가 B였어. 그러면 이 중심과 어떤 A라는 점에 내분한 게 요 원 위에 있어야 되거든? 그럼 결국에는 가장 A를 멀리 보내게 하려면 얘랑 가장 멀리 떨어진 여기 있는 애가 P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1대 A부터 여기가 이쪽에 A가 있을 거고 A랑 P의 내분 1대2로 내분한 게 P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P라는 거니까. 그래야 A를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A, B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요렇게 P부터 B까지가 1대2가 내분하는 그 점 P가 원위에 찍히게 되면서 A는 O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점이 생기겠죠. 그럼 이제 우리 뭐 구하면 됩니까? AO, 즉 요 거리의 제곱을 구해주면 되거든. AO의 제곱, 거리. 그러니까 얘는요 결국에 제일 멀리 있게 하려면 요렇게 원 중심 3,4를 지나게 하면서 P를 지나면서 A까지 쭉 이어지게 하는, 이게 최대 멀거잖아요? 최대값이잖아요? 그래서 OA의 거리만 구하면 됩니다. 이 길이만, 선분의.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찾아야 될까요? AB? 아니라고. 이거 찾을 거면 차라리 그냥 구해서 이거 그냥 제곱해서 더했지. 그게 아니라 얘는요, 우리는 계속 얘기하지만 길이를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잖아. 그럼 봐봐. 우리 얘 반지름 알고 있고 사실 여기서 원점부터 얘까지의 길이도 알고 있고 얘만 알면 돼요. 여기 요 길이만. 근데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봐봐.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4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A부터 B를 P가 1대2로 내분했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B, A는 2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 이 길이는 2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 길이만 구하면 되거든?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3. 여기가 3, 가로 3, 세로 4. 그러니까 대각선은 얼마가 된다는 거야? 3대 4대 5. 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OA의 길이가, 즉 AO의 길이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5, 4, 2니까 11이라는 게 나온다. 근데 우리 뭐 구하라고 했지? AO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11의 제곱을 구하면 돼서 정답이 뭐가 나옵니까? 121이 정답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이어서 12번으로 가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dn이라는 녀석은 어떤 애냐면 n의 약수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약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지. n의 약수, 얘 약수. 그랬을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m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자고요. 일단 가를 보면 집합 D, 그러니까 M의 약수, 이가 약수로 되어 있는 그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가 64개이다 라고 했습니다. 64는 2의 6제곱이잖아요. 그럼 원소가 6개가 있으니까 2의 6제곱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즉, 이 말은 M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6개라는 거죠. 이해되죠? 나를 볼게요. 자, 6의 약수들이 있고 M의 약수들이 있는데 이 DM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포함시킨다 그래요. 그쵸? 자, 그러면 M은 어떤 녀석이어야 되냐면 6의 약수보다 더 많은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6의 약수를 포함해야 되니까 M은 6의 배수가 될 거예요. 6을 포함한 6의 배수가 될 겁니다. 자, 근데 6은 봤더니 6은 2 곱하기 3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m이 6이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지. 6의 배수니까. 자, m을 6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6은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이거 약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여기 지수에다가 1씩 더해준 다음에 곱하면 되잖아. 그럼 4개거든? 근데 m은 약수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어, 분명히. 가해서 6개라고 했기 때문에 6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6의 배수보다는 훨씬 더 뭔가 크다는 얘기지. 다만 인수로 6은 포함해야 돼요. 즉 소인수 2하고 3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6의 배수니까. 자, 그럼 소인수 2하고 3을 가지고 있는데 2하고 3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m이. 근데 약수의 개수는 6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까 지수가 1이니까 아까 4개인 거잖아.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의 지수가 2라면 1씩 더해서 곱하면 3 곱하기 2가 되니까 6개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지수가 2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즉 요렇게 2의 제곱 곱하기 3. 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1 더하면 3, 2, 3이 6, 6개 되잖아요. 그쵸? 또 뭐가 있냐면 2 곱하기 3인데 이번에는 3의 지수가 2인 거지. 이렇게. 그럼 그래도 얘는 약수의 개수가 3 곱하기 2니까 6개 되거든요. 혹시 몰라서 선생님 이거는요 2 곱하기 3 곱하기 5는 안 될까요? 얘도 6의 배수인데 얘는 왜 안 되냐면 여기 지수들이 1, 1, 1이니까 다 1씩 더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뭐가 돼? 8이 되잖아. 그러니까 양수의 개수가 8개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1은. 그러니까 소인수가 무조건 2하고 3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m이 될 수 있는 녀석은 이거 2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2개.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4, 3,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2, 9, 18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m이 될 수 있는 게. 그럼 이거 2개 더해봅시다. 무엇입니까? 30이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13번으로 가볼게요. 또 집합 문제가 나왔어요. 두 집합 A, B가 있는데 A, B를 합집합한 거에 원소의 개수 얘랑 이번엔 A랑 B랑 교집합을 했을 때 생기는 원소의 개수를 곱합니다. 그랬더니 그 값이 16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 곱해서 얘네들 어차피 원소의 개수는 뭐 음수나 아니면 유리수나 뭐 될 수 있나? 없잖아요. 그쵸? 얘 무조건 뭐야? 자연수예요. 개수니까. 그럼 자연수를 곱해서 16이 되게 하는 게 뭐가 있나 보면은
16 곱하기 1도 있겠죠. 16 곱하기 1도 있을 거고 8 곱하기 2도 있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4 곱하기 4도 있을 거야. 많이 있어요. 뭐만 아니면 되냐면 이 뒤에 있는 녀석이 크지만 않으면 돼. 합집합보다 교집합이 더 클 수는 없잖아. 그쵸? 근데 이제 구하려는 게 8 곱하기 2도 있긴 한데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최대값과 최소값만 구할 거기 때문에 딱 봐도 가운데 8 곱하기 8 얘는 가운데 낀 값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최대값이 될 것 같은데 더 숫자가 큰 애들이 곱해지게 하려면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얘가 최소값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자, 그럼 먼저 합집합의 개수가 가봅시다. 첫 번째 경우 어떤 경우냐면 합집합 A 합집합 B의 개수가 원래 이거 n 써줘야 되는데 우리 그냥 편의상 바로 이리로 갈게요. 이렇게 갈게요. 얘가 16개고요. 그 다음에 A랑 B의 교집합의 개수가 1개인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우리 그 원소 개수 구하는 그 공식 있죠. 식 A 합집합 B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 원소 개수 한 다음에 얘네들을 빼주면 돼요. 요렇게. 맞죠? 근데 얘가 지금 몇 개라고 했냐면 16개라고 했고 얘가 몇 개라고 하냐면 1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랑 B의 원소 각각의 합을 더한 건 몇 개라는 거예요? 얘는 17개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야 등식이 성립하잖아. 그래서 A의 개수, 그 다음에 B 원소의 개수가 17개라는 거니까 우린 여기서 얘를 지금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뭐 1개, 16개 두는 것보다 둘 다 값을 키워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1씩 더해서 곱했을 때 값이 더 커지거든. 그래서 몇으로 놓냐면 최대한 가운데 근접한 값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7은 9 더하기 8이잖아. 가운데가 딱 안 떨어지니까 여기 9, 9, 8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9, 8 더하면 17 되잖아요. 그래서 NA 값이 반대 바뀌어도 됩니다. 얘가 8개, 9개여도 돼요. 자, A의 개수가 몇 개다? 9개.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됩니까? 10개가 되는 거고 10이 되는 거고 얘는 8이니까 여기다 1 더하면 9가 돼서 첫 번째 이 경우에는 90이 나온다는 거죠. 이 값이. 얘가 최대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A 합집합 B가 4고요. 제가 써놨던 거.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4인 경우입니다. 개수가.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A 합집합 B의 개수는 A 더하기 B를 한 거에다가 얘를 빼준 거다라고 또 쓸 수 있어. 요렇게. 그럼 얘 몇 개야? 얘 4개고요. 얘도 4개예요. 그럼 얘 몇 개가 돼야 될까? 뭐에서 4를 빼서 4가 되는 거야? 8개가 된다는 얘기지. 요렇게. 그럼 결국엔 또 NA랑 NB랑 더한 게 8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 4개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 나중에 교집합을 했을 때 4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이제 4에다가 1 더하면 뭐가 됩니까? 5가 될 거고 얘도 4에다가 1 더했으니까 5. 그래서 곱하면 25가 나오게 된다. 얘가 최대값, 최소값 두 개를 더해줘라. 얼마가 됩니까? 115가 되겠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객관식 문제의 마지막 문제인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각 ACB가 90도인 세 점 ABC가 있대요. 여러분 이거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쓰면 각 C가 그냥 90도라는 거야. 근데 이 세 점이 원 위에 있대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선분 AB와 BC를 M대N으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직선 PQ는 원점 오리진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호. 말이 조금 기니까 어려워 보여, 그죠? 근데 얘도 우리 그림으로 생각하면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위에서 보니까 세 점 ABC가 원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 그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원주각을 한번 떠올려 보자. 분명히 세 점이 원위에 있는데 그 세 변에 이루는 한 각이 90도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 그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다 나와 있네.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5고요. 그리고 A가 마이너스 5,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A고 마이너스 5,0이야. 근데 각 C가 90도다. 그럼 원주각의 성질을 위해서 당연히 B는요, 요렇게 지름이 됩니다. AB는. 양쪽 끝에 있는 거야. A와 B가 양쪽 끝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C가 예를 들어 이쪽에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 C가 있다. 그럼 이제 C는 사실 여기 어디에 있어도 다 90도가 나오거든? 얘라고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그리면 얘는 90도인 이제 삼각형 ABC가 생겨요. 그럼 아직까지는 BC가 뭔지는 B 알겠다. B 뭡니까? 여기가 5, 여기 반지름이 5잖아. 그럼 여기도 뭐가 되겠어? 5가 되니까 얘는 5,0이 되겠네. B점 찾았고요. 자, 그랬을 때 AB와 BC를 M대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걔네를 PQ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을 어디 내분하는 점과 얘를 내분하는 점이 있는데 그 점들을 이은 직선 PQ가 원점 여기를 지난다고 했습니다. O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러분 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 얘가 PQ 여기다 보자. P 여기 있고 Q 여기다 해보자. 이었을 때 여기 이으면 원점 지나나요? 안 되죠. 여기 있다고 해보자. 여기 있다고 해보자. 이어봐. 안 지나죠. 결국엔 어디 있어야 되겠니? P가. P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죠. 원의 중심에. 여기 P가 있고 그럼 중심이라는 건 1대1인 거거든 지금. 여기가 지금 1대1인 거야. 1대1로 내분한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도 1대1로 내분한 중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Q가 될 거다. 그래서 PQ, 원점을 지나는 PQ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직선 PQ와 원 얘가 만나는 두 점 중에 3, 4분면이면 여기 이렇게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X축, Y축이 3, 4분면이면 여기잖아요. 여기에 만나는 점 얘를 D라고 놓겠대. 이 점을 D다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삼각형 OAD거든요. 삼각형 OAD면 여기가 5니까 OAD, 즉 요 삼각형의 넓이, 요 녀석의 넓이가 얼마더라? 얘가 2분의 15더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지금 얘를 밑변이라고 놓으면 밑변의 길이가 지금 5잖아. 그럼 여기 높이가 얼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높이가. 얘가. 요 길이가 3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D점에 뭘 할 수 있냐면 Y좌표를 찾을 수 있어요. X좌표는 아직 모르겠지만 Y좌표는 마이너스 3이구나. 3만큼 떨어졌다고 3을 쓰면 안 됩니다. 얘는 거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3. 그럼 우리는 이제 얘를 찾아야 되거든요. X값. 이 X값 어떻게 찾으면 될까? 자, 이 점 D는 지금 어디 위에 있지? 원 위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원의 방정식 저기에다가 Y 대신에 얘를 넣어주면 X값은 나오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얘 넣으면 9가 될 거고 얘가 25가 되니까 X제곱은 16이 되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어디 있어? 원점의 기준으로 3, 4분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D점도 찾게 됩니다. 좋았어. 자, 그랬을 때 직선 AC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얘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녀석의. 이렇게 그려보면 얘는 직사각형이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이 어떤 관계예요? 평행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끝났죠. 평행하니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이 기울기를 바로 못 구하고 뭘로 통해야 돼? 얘로 구해야 되거든. 그럼 얘의 기울기는 얼마냐? 여기 마이너스 4,3과 0. 이 두 점으로 기울기 찾으면 됩니다. 기울기는 얼마 되겠어요? 4분의 3이 되겠지. 따라서 얘도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4분의 3이 되는데 얘는
어느 점을 지나냐면 마이너스 5,0을 지나거든. 그러니까 x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 그럼 이제 얘만 이제 우리가 저렇게 바꿔서 풀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좀 바꿔보자. 어떻게 되냐면 얘는요. 일단 전개하면 y는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15가 됩니다. 그럼 딱 이것만 본 순간 사실 딱 답은 1번이라는 거 알 수 있어. 15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끝까지 해봐야지. 4를 곱한 다음에 y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5는 0이 되더라. 어때요? 1번 나왔죠. 정답 우리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단답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의 두 점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수직선 위니까 그냥 우리 숫자 빼기 놀이잖아요. 차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4죠. 그래서 사이 거리 4가 정답이 되겠네요. 네, 다음 단답형 2번 문제입니다.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시오. 얘가 아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오더라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답형 3번으로 갑니다. 직선 y는 2x-1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한번 써보자고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우리 좀 더 얘를 있어 보이게 쓰면 이제 우변을 좌변으로 옮길게요. 그러면 2x 플러스 y 플러스 1이 0이 된다 라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단답형 4번입니다. 집합 A는요, x/x는 25의 약수라고 했어요.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냥 다 나열하면 되죠? 자, 25의 약수 뭐 있을까요? 일단 1 있을 거고 2 안 되고 3 안 되고 4 안 되고 5. 그 다음에 쭉쭉쭉 가도 없어요. 25. 그래서 요렇게 집합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계속해서 단답형 5번입니다. 집합 문제가 또 나왔는데 집합 A는 1, 2, 3, 4라는 원소를 갖고 있고 집합 B는 2, 3, 4, 5라는 원소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요. 그랬을 때 요 연산이 지금 요걸 만족시키는, 요식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집합 X의 개수라고 하면 결국 우리 이거 뭐야?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2의 거듭제곱을 나타내는 거,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일단 얘를 좀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식이. 얘는 지금 보세요. 요 녀석은, 좌변은 사실상 지금 분배 법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좀 다시 돌려놓을게요, 원래대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A랑 B랑 교집합되어 있었는데 얘를 X로 어떻게 한 겁니까? 합집합한 거예요. 얘가 A 합집합 B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가. 자, 그럼 생각해봐. 지금 교집합이랑 X랑 더했더니 합집합이 됐다. 이건 우리가 좀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그려서 이해해보자고요. 자, 그럼 두 가지 경우가 나오거든. 첫 번째는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뭐 전체 집합이 있다고 하고, 자, A랑 있어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A랑 B랑 교집합한 거랑, 교집합은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교집합. 그리고 X랑 합집합을 한 게 여기 합집합이 되려면 첫 번째 X가 뭐일 수 있냐면 X가 여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교집합을 피해서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X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해되나요? 그럼 반대로 두 번째는 또 뭐가 될까요? 두 번째는 A, B가 있을 때 분명히 아까 교집합이랑 한다고 했지, 합집합을. 근데 그냥 X가 굳이 여기를 나누지 않고 그냥 이렇게 A 합집합 B여도요, 얘랑 A 교집합 B랑 합집합하면 뭐가 돼? 얘가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여기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X가 전체 합집합일 수 있게 된다.
얘를 이제 요 집합에서 생각해 보면, 즉, 얘는 지금 집합에서 여기 있는 써야 되는데, 여기 교집합이 뭐였냐면, 교집합이 2, 3, 4예요. 여기가 2, 3, 4, 9. 그리고 제 A는 지금 남아있는 게 1이고요. 그리고 B는 5입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X가 될 수 있는 녀석들은 뭐다? 1과 5인 거죠. X는 1과 5인 거죠. 두 번째 볼게요. 여기서 X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뭘까? 얘는 쟤네 다 더한 거. 1, 2, 3, 4, 5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X는요, 1하고 5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X는 1과 5는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그런 X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있느냐라는 게 이 문제의 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X는 몇 개입니까? 원래는 2의 5제곱인데 얘네들은 반드시 포함돼야 되니까 빼야 되지.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돼서 최종적으로 X의 개수는 몇 개다? 8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단답형 6번으로 갑니다. 좀 기네요.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왔는데 두 점 1,4와 9,10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대요.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은 얘네의 중점이겠지? 자, 그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인데 두 점 1,4와 9,10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 5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까요? 반지름의 길이는 일단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얘네 둘 사이의 거리에다 2를 나눠도 되고, 아니면 아까 얘 반중점이 뭐였어요? 중심이, 원의 중심이 얘의 중점이니까 이거 5,7이거든. 그죠? 그럼 5,7과 1,4 사이의 거리가 당연히 반지름이 되겠지. 그럼 얘는 4의 제곱, 3의 제곱을 루트 씌운 거니까 3대 4대 5. 그러니까 그냥 반지름이 5라는 게 나오네. 좋았어. 그래서 원 5의 방정식은 여기 나와 있네, 중심이. 얘가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반지름에 제곱하면 되죠? 25가 된다.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전개했네요. 전개를 쭉 했을 때, 그럼 여기도 어차피 얘는 뭐 바뀌는 게 없지. 자,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요 x, y 값들을 지금 찾기 위해서 지금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좀 식이 변화가 좀 필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변했나 봅시다. 일로 어떻게 변했는지. 보니까 좌변이요. 25에서 9로 변했고 49에서 40으로 변했어요. 그랬다라는 건 좌변이 지금 어떤 형태가 발생했냐면 상수 25를 뺐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줘야 된다고? 얘도 25를 빼줘야 돼요. 그러면 25에서 25 뺐으니까 뭐가 되겠어? 다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고 얘는 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x랑 x가 1,4 그 다음에 9,10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가 얼마였다? 5였다. 나는 25, 다는 0이라서 얘네들을 a, b, c라고 했을 때 다 더하면 그 값이 얼마겠습니까? 30이 답이 되겠죠. 네, 그럼 계속해서 단답형 7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원이 있어요. 원과 삼각형 ABC가 있는데 얘네가 다음 요 조건을 만족한다고 한대요. 그때의 직선 BC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가부터 볼게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어떤 반지름이 있는 요 원은요. 삼각형 ABC의 내접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요 안에 이렇게 딱 접해 있겠구나. 원이. 요런 얘기겠죠. 자, 직선 y 플러스 5. 얘는 y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얘는 두 점 a, b를 지난다. 오호, 오케이. 그 다음에 다 직선이 있는데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5는 0. 얘의 직선은 ac를 지난대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a, b, c가 어디 있는지가 좀 보이잖아요, 느낌상. 자, 라 볼게요.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과 내심 점 a는 한 직선 위에 있다. 자, 여러분 이거 이따가도 하겠지만 어떤 삼각형에서 무게중심과 내심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이거 우리 뭐라고 할까요? 이 삼각형을 이렇게 여기 무게중심이 있고 내심이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거 기억나나요?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도형 삼각형의 성질이라고. 외심도 한 점이 있을걸요? 요런 삼각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만약 무게중심, 내심, 외심이 다 똑같은 점에 있다면 걔는 뭐가 되는 거야? 정삼각형이 되는 거겠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얘는 뭐가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그림을 그리면서 좀 풀어볼 건데, 자, 그럼 이제 이걸 그림을 좌표 표면에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지.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원점이라고 하고, 나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5, 이 직선 한 이쯤에 있다고 해볼게요. 얘가 AB를 지나요. 여기 어딘가 AB가 있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달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얘가 뭐 다 정확하게 구할 건 없고 일단 기울기만 좀 보면 될 것 같아.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거든?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그 직선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그죠? 그럼 이제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거야? 교점이니까 여기가 A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일단은 뭐 X값은 모르겠지만 Y값은 확실히 마이너스 5라는 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가를 보겠습니다. 자, 원이 중심이 여기 있고 반지름은 몰라요. 반지름 알겠다. 얼마입니까? 얘랑 내접해야 되니까 이 선하고 5가 되겠네. 반지름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 반지름이 5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 반지름이 5인 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어딘가랑 BC가 있을 텐데 보자. 그러면 얘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C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기가 C라고 하면 여기가 B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직선이 얼마였습니까? 아까 3x 플러스 맞죠? 4y 마이너스 25가 0인 건데 지금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쵸? A는 여기를 지나니까 요 식을. 여기다가 이제 A 넣으면 3A 마이너스 5 넣으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가 0이어서 그러면 3A는 뭐가 된다? 와우, 45가 되네. 그래서 A가 1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몇 콤마 몇이었던 거야? 15 콤마 마이너스 5였던 거야. 요렇게. 됐나요? A 값 찾았어. 중요한 게 이제 라라는 조건이에요. 뭐냐면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이 삼각형은 뭐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근데 어디를 꼭지점으로 하냐면 이거 봐봐. 이거 중요하거든. A랑 내심이랑 무게중심이 한 직선에 있으니까 당연히 꼭지점이 A가 됩니다. 여기 꼭지점이 아니고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C랑 AB 얘네들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지. 그럼 얘기했듯이 A에서 이제 수직이등분선을 그으면 요 안에 다 뭐 내심도 있고요, 외심도 있고요, 무게중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이등변 삼각형의 수직이등분선이니까 얘는 당연히 어떻게 써요? 중점이 되면서 수직이등분선으로 나뉘어지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결국 BC의 직선을 구하려면 BC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힌트가 뭐다? 얘입니다. 얘를 만약에 D라고 놓으면 AD의 직선, AD의 기울기가 힌트가 되겠지. 왜?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를 더한 게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이 기울기는 바로 나오겠죠. 여기는 원점이고 여기가 15, 마이너스 5니까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것이다. 그럼 드디어 우리 직선 BC의 기울기 찾습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3이라는 걸 찾죠. 기울기가. 근데 얘는 어느 점을 지나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 근데 우리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냐면 이 직선과 그쵸? 이 직선과 요 안에 접하고 있는 원의 중심과의 이 거리 반지름이 얼마라는 걸 알았어? 5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이건 결국에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얘는요 식으로 쓰면 y는 mx 플러스 k야. 아 3이구나. 미안 3x 플러스 k. 얘 좀 이해 바뀌어놓으면은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가 0인 거고 그럼 얘랑
원점이랑 거리가 5라고 해서 K값 구하면 되죠? 구해봅시다. 그럼 얘 이제 D는 얘가 지금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하면 루트 10이에요. 0,0이기 때문에 다 날라가. 남는 거는 와우 절대값 K만 남겠다. 이게 얼마더라? 이게 5더라. 그쵸? 좋아. 자, 그러면은 이어서 풀면 절대값 K가 5루트 10이 되거든요. 그럼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루트 10인 거야. 즉 이쪽 양의 y절편이 5루트 10인 거고요. 하나 더 있잖아. 똑같은 기울기의 접선이 이쪽에도 있으니까 이때의 y절편이 마이너스 5루트 10이 되는 거라서 직선 BC의 y절편은 5루트 10이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K값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는 5루트 10이 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써주면 됩니까? 최종적으로 3x-y 플러스 5루트 10이 0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단답형 7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단답형의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좌표평면 위에 원 C가 하나 있대요. C가 하나 있는데 걔를 Y축에 대칭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게 C1이래요. Y축. 자, 이번에는 C를 원점에 대칭 이동한대요. 그를 C2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 세 원이요 모두 직선 예에 접한다라고 해요. 그때 이 C를 어디 가서 맨 처음에 이 C를 구하여라. 방정식을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좀 알아야지.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에요. 그럼 이 직선을 이제 좌표평면에 한번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지.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얘는 딱 봤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지금 얼마예요? 10이에요. 그럼 y절편은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10. 그럼 x절편이 얼마야? 5거든?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5라고.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하면 되죠. 요런 직선이 생길 겁니다. 요렇게 직선이 생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원 C들이 대칭 이동을 할 건데 먼저 C가 그냥 이쯤에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이제 뭐 C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C가 있더라. 그럼 얘를 Y축에 대칭하면은 여기 생기겠지? 여기 또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Y 대칭 이동하면 자, 그 다음 뭐 하라고 했어요? 얘를 원점 대칭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생기거든요? 그러면 얘랑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C가 아니라 얘를 C라고 봤어야 되겠네. 그럼 얘를 C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가 이제 C1이 되면 자, 그럼 C라는 원을 원점에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은 이제 어쯤 생기냐면은 이쯤 생기게 될 거야. 이쯤 생기게 되거든요. 요쯤에 생기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는 얘랑 만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여기서 또 여기서 이렇게 이 원이 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C였고 C1이었고 얘가 C2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그림이 엄청 밑까지 내려가네. 자, 그럼 여기까지 그렸을 때 우리가 지금 C 방정식을 알려면 중심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얘가 예로 하자. C1을 A, B로 둘게요. 중심을. 그러면은 Y축 대칭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 B가 될 거고 얘는 X축, 얘는 이제 원점 대칭이잖아? 그럼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니까 얘는 A, 마이너스 B라고. 그럼 사실상 얘랑 Y 값은 어때요? A 값은? X 값은 같잖아요? 얘랑 Y 값은 같게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봐봐. 얘에서 접선에 반지름을 내리고 얘도 반지름을 이렇게 내리면 얘는 90도가 됩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요렇게 두 점을 이어보는 거야. 중심을. 그러면 이 두 삼각형 여기도 보자. 이렇게 이어지겠지. 두 삼각형은 뭐가 됩니까? 합동이 되겠죠. 90도 90도 막곡지각의 반지름의 길이는 같을 테니까. 그래서 요 길이가 같아져요. 이제 원 중심으로부터 딱 가운데 있는 점 여기가 뭐예요? Y축이겠지. Y축 대칭 이동이니까. 근데 여기는 봤더니 아까 그 직선에 뭐야? Y절편이라고.
근데 아까 y절편이 얼마였어? 10이었잖아. 그래서 b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10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10이었구나. 여기도 10이구나. 그럼 얘도 10이 마이너스 1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는 거야. 요 점, 얘 원점, 그 얘랑 또 얘도 원점, 그 중심에서 요렇게 접선에 수선 내리는 요거랑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연결합니다. 중심끼리. 같으니까. 연결하면 그러면 얘도 얘랑 합동이 되면서 여기 x절편에서 딱 만나게 되겠습니다. x절편 아까 뭐였죠? 5였죠. 그래서 a 값이 얼마가 된다? 5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5, 5, 여기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중심까지 찾았고 반지름 찾았나요? 반지름 못 찾았잖아. 그럼 반지름 어떻게 찾으면 돼? 반지름은 그냥 세 점에서 아무거나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요 직선에서 사이 거리 구하면 돼. 얘로 합시다. C1 상관없잖아. 그럼 얘 하게 되면 루트 5분의 5,10이죠? 그럼 만나면 10되고요. 그 다음에 10이니까 플러스 10이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루트 5분의 10이 돼요. 그래서 얘는 얼마입니까? 반지름이 2루트 5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써주면 되니까 C는요. 봅시다. X 이거 중심 어디에요? 마이너스 5,10이지? 그러니까 플러스 5로 가요.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0 제곱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요? 얘 제곱한 거 4, 5, 20 20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 C라는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서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직선 L이요. 원 중심이 3,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에 접한대요. 자, 직선 L의 기울기가 2랍니다. M값을 줬네요. 2라고. 기울기를 줬습니다. 그럼 이게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직선 L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Y는 2x 플러스 K라고 넣을 수 있죠. 기울기 줬으니까. 그럼 얘를 이제 바꿔보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가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직선 방정식으로. 자, 그랬을 때 남은 이제 K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요거 원점과의 거리가 2다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그래서 2는 거리예요. 사이 거리. 어떻게 됩니까? 루트 얘 제곱하면 5가 될 거고 이제 얘랑 곱해줘야겠지. 개수들끼리. 그러면 6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요. 절대값 K 플러스 5가요. 얘네들이 곱한 거 2루트 5가 되면서 좀 이거 숫자가 좀 이상해지는데? K 플러스 5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가 돼요. 그러면 K 값이 뭐가 되냐면 K는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였다? 얘는요. K가 이거잖아. 얘가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는 0이다 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을 가보면 직선 L이 다른 직선입니다. 얘랑 달라요. 다른 거예요. 1,2를 지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기울기는 모르지만 한 점을 지난다라는 건 알잖아. 그래서 얘의 기울기를 M으로 놓고 그 다음에 한 점 1,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는 M 곱하기 X-1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좀 정리하면 얘는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 얘가 0이다 라고 직선의 방정식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얘랑 사이 거리가 2다라고 놓고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랑 쟤랑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이제 얘랑 3하고 1하고 만나죠? 그러면은 절대값 3m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플러스 2 절대값이 됩니다. 자, 이게 얼마다? 이게 사이거리 2가 된다. 자, 그러면 얘는 절대값 2m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얘가 루트 4로 바뀌면서 루트 4m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양변을 제곱해주면 얘는 4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이 4m제곱 플러스 4가 되니까 얘 샤샥 사라져요. 그럼 남는 건 4m이고요. 4m은 넘어가면 3이 됩니다. 그래서 m이 얼마가 돼? 4분의 3이었다. 기울기가. 자, 그러면 기울기 어디다 써주면 끝나는 거야? 여기다 써주면 되잖아. 여기다 써주면 되잖아. 여기다가 4분의 3 써주면 직선의 방정식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될까? y는 4분의 3x 그 다음에 4분의 8하고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 더했으니까 플러스 4분의 5가 될 것이다. 그럼 또 양변에 4 곱해주고 y를 옮겨주면 얘는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0이라는 최종적인 이 L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 서술형 2번으로 가볼게요. 좌표 표면 위에 도형이 있는데 걔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때는 S1 이동이라고 한답니다. 원점 대칭이. 이번에 X축에 대칭 이동하면요. 걔는 S2라고 한대요. 대칭 이동을. X축 대칭 이동을. 자, Y는 X다라는 거에 이 선에 대칭 이동하는 것을 S3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점 P 1,2를 이제 이동을 막 하려고 하나 봐. 그때 답을 하라고 했거든? 근데 먼저 이거 좀 적어 놓는 게 편할 것 같아. 계속 이제 문제로 막 와서 보기 힘드니까 보기 쉬운 데다가 좀 적어 놓겠습니다. 여기다 좀 적어 놓을까? 자, S1은 뭡니까? S1은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다. 그죠? 그 다음에 S2는 뭡니까? S2는 X축의 대칭이다. 자, 그 다음에 S3는 뭡니까? 어디 대칭이에요? Y는 X의 대칭이다. 이렇게 좀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2가 있어요. 빈칸 채우기 들어갑니다. 첫 번째, S1으로 이동한대요. 그럼 S1이 뭐야? 원점 대칭이라는 거지. 그럼 1,2를 원점 대칭하게 되면 둘 다 부호를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 있네요. 자, 두 번째는 S2를 한답니다. 그럼 X축 대칭 이동이잖아? 그러면 이걸 이동한 여기에서 X축으로 이동한다라는 거는 Y의 값만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었네. 그쵸?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봅시다. 1,2를 S2로 이동했대요. 그럼 X축 이동이거든? 그럼 Y 값만 부호가 바뀌어.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얘는 1,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겠지. 자, 그럼 1, 마이너스 2를 이번에는 S1 이동한대요. S1은 원점이죠?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다 부호 바꾸면 되잖아.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2가 됩니다. 이렇게. 그쵸? 자, 이번에 그 다음 갑니다. 1,2를 S2 빨리 갈게요. X축 이동했으면은 Y값 바뀌니까 1,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S3 했다라는 거는 Y는 X에 대칭하니까 둘의 위치를 자리를 바꿔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 1 이렇게. 자, 1,2를 S3 즉 여기 대칭 이동했으니까 자리 바꿔. 그러면 2, 1이 될 거고, 얘를 S2니까 X축 그럼 Y값만 바꿔주면 되니까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번으로 볼게요. 이번엔 세 대칭 이동 얘네들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대요. 그래서 하나씩 할 거야. 순서 차례대로. 그랬을 때 도형을 이동할 건데 그 이동하는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다 이제 써봐야 되겠네. 그쵸? 자, 일단은 지금 S1, S2, S3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 S1과 S2를 한다고 해봅시다. S1과 S2를 한다. 그럼 얘는요, 이렇게 될 겁니다. 처음에 S1을 하고 그 다음에 S2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 S2를 하고 S1을 할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자. 자, 어떤 점, 우리는 A, B로 갑니다. A, B가 있대요. 어떤 점이 있는데 처음에 뭐 하라고? S1을 하라고 했습니다. S1은 뭐예요? 원점 대칭 이동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 얘네들 다 부호가 바뀌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번에는 S2를 합니다. S2는 뭐냐면 X축 대칭이에요. 그럼 Y값만 바뀌니까 마이너스 A, B가 된다. 이 얘기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S2랑 S1 갑니다. 똑같이 A, B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번에는 S2부터 할 거야. 그럼 뭐가 되냐면 X축 대칭이니까 Y값만 바뀌어서 A,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여기에서 S1을 합니다. S1이 원점 대칭 이동이니까 다 부호가 바뀌죠. 그럼 마이너스 A, B. 어때요? 두 개가 지금 결과값이 같네. 결과가 같이 나오게 똑같더라. 순서를 바꿔도. 근데 얘네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어줄 것이냐?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얘네들을 지금 이렇게 봐봐. 어떻게 이동했는지. 지금 둘 다 A, B에서 마이너스 A, B가 됐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어디 축으로 이동하게 됐다? 이거는 원래 점을 Y축으로 대칭 이동했다.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했다. Y축 대칭 이동을 했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써줄게요. 결과에 변화가 없습니다. 차이라고 할게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S1하고 S3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S1에서 S3로 갈 것이고 두 번째는 S3에서 S1으로 가겠지. 자, 그럼 이거 뭔지 봅시다. 얘도 이제 A, B가 있어요. A, B가 있었는데 처음에 뭘 했어? S1을 했어.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S3 처음 나오는구나. S3 뭐야? 얘 Y는 X의 대칭이지? 그럼 둘이 잘 바꾸면 되잖아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된다. 자, 이번에 얘로 가봅시다. 얘도 처음에 A, B가 있었어요. 얘를 S3부터 한대요. S3 하면 뭐가 됩니까? 여기 대칭 이동이니까 자리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B, A가 될 것이에요. 얘를요, 이번에는 S1으로 한다고 했어요. S1은 원점 대칭이니까 부호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얘도 어때요, 지금 결과에? 차이가 없죠? 순서를 바꿔도. 그래서 얘는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원래 기존 점이었던 A, B가 이렇게 바뀌었네. 얘는 원래 점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한 거예요. 그 얘도 마찬가지로 결과에 차이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이번에는 S2랑 S3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봅시다. 첫 번째 S2에서 S3로 가면 어떻게 변하나? 얘는 A, B에서요. S2를 했어요. 그럼 여기 있을 걸 어딘가 S2 한 거? 여기 있네. S2.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S3를 합니다. S3는 얘를 Y는 X 대칭 이동한 거니까 자리 바꾸면 마이너스 B, A가 된다. 자, 이번엔 S3에서 S2로 갑시다. 그러면은 A, B가 있거든요. 그럼 S3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B, A가 될 것이다. 그럼 B, A를 이번에는 뭐 한 겁니까? S2 한 거잖아요. S2는 X축 대칭 이동이니까 얘 뭐만 바꾸면 돼요? 부호 바뀌면 되죠. 그래서 B, 마이너스 A가 나오더라. 자, 얘는요. 보세요. 원래 점을 똑같이 한 게 아니야. 왜? 결과가 어때 지금? 유일하게 다르게 나왔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와 다르게 얘는 이 순서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변했고요.
우리는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결과는 변했지만 얘네 둘 봐봐요. 이 둘, 이동한 점들의 어떤 또 관계가 있는지. 얘네들은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부호가 바뀌었죠?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마지막 세 번째 경우까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얘는 변화가 없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네, 마지막 서술형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르고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문제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좀 무난한 편이었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모든 유형이 다 나오면서 객관식 문제가 확 줄어들고 단답형, 서술형 문제가 많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중간중간 바뀔 때마다 고비가 오지 않았을까. 또 게다가 여러분들은 객관식 좋아하잖아요. 답을 유추할 수도 있고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단답형과 서술형의 비율이 좀 높아서 아마 여러분들의 그 민낯이 드러나는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두르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이렇게 단답형이나 서술형까지도 잘 준비를 해야 아마 시험 때 당황하지 않고 본인의 실력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